안녕하십니까. 초대형 AI를 위한 머신러닝과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릴 정현철입니다. 제가 얼마 전 송파사옥 근처에서 식당에 음식을 촬영을 해서 제미나이한테 너 이거 뭔지 알아?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음식 사진인 것 같긴 한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국 반찬과 사이드 디시 같고 아주 죄송합니다. 하이 퀄리티의 반찬 같다. 그러면서 김치, 나물, 잡채까지도 알더라고요. 비빔밥 이런 것까지도 표현을 해냈습니다. 이 멀티모달 기술로 그래픽이나 텍스트, 과거의 음성 뭐 이런 것도 당연할 뿐더러 이러한 거를 디파인하고 표현하고 질문에 답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다른 문제를 좀 내봤습니다. 제가 시험 문제를 하나 뽑아서 너 이거 풀 수 있어? 그랬더니 답안을 제출했는데 1번, 2번, 3번 답안을 선택할 수 있고 이 선택한 내용 중에 나 뭐 물리 문제인 것 같고 이 문제 충분히 너 도와줄 수 있어 그러면서 저보다 더 똑똑하게 아주 예쁘게 순서대로 이 문제를 풀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는 있는 거는 조금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강화학습을 위한 추천, 그래서 좋아요 하면은 좀 더 이런 답변이 또 추천돼서 다음에도 좀 더 메인 화면에 우선 답변에 나타낼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오픈 AI에서 달리 2 버전으로 만든 그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작품은 보시는 바와 같이 클래식 작품의 명화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이것도 4-5개의 문장을 통해서 이러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은 여러 개의 버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제시했는데 저도 이 작품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제 바탕화면으로도 사용한 작품입니다. 이번에는 오픈 AI의 소라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여성이 네온사인과 간판으로 가득한 도쿄 거리를 걷고 있다와 같은 간단한 문장 6개만으로 생성해낸 겁니다. 이미 멸종한 동물인 매머드가 눈보라를 일으키며 설원을 달리는 영상부터 절벽으로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의 모습을 드론으로 촬영한 듯한 영상까지 모두 오픈AI의 새로운 모델 소라가 만들어낸 겁니다. 소라는 글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이른바 텍스트 투 비디오 모델인데 글로 된 요청을 이해할 뿐 아니라 글에 묘사된 것들이 실제 세계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까지 이해한다고 오픈AI는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실제 상황에 대한 이해라는 부분이 핵심적이고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오픈AI 이전에 구글에서도 생성형 비디오 AI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든지 머리로 햄버거를 먹는다든지 팔다리가 3개라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이런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오픈AI는 생성형 AI에다가 학습을 시켰습니다. 즉, 일렉트릭 필드나 마그넷 필드, 그래비티 필드 같은 인간 물리학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시켰는데 뭐 중력, 자기장, 전자계 이런 형태로 해서 그거에 맞도록 창조하도록 그리고 그거를 검증하도록 이런 알고리즘을 애드함으로써 좀 더 지금같이 실제 촬영한 거와 유사할 정도의 아주 높은 수준의 작품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머신러닝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라지 랭귀지 모델의 등장과 초거대 AI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AI 기반의 컨택 센터를 이해하는 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성, 글씨, 그림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머신러닝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인식이나 그림, 이런 패턴, 이런 거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머신러닝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신경망을 학습시켜서 학습 데이터를 두 개의 최적 분리면으로 분류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려운 복잡한 얘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사막이나 아니면 사파리 정글, 세렝게티 같은 그 동물이 많은 지역에서 말들이 뛰어놀고 한쪽에는 사자가 뛰어놀고 있는데 사람은 이 군집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한테 야, 말이 살고 있는 면과 사자가 살고 있는 면을 명확하게 손으로 분리해봐 라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이때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아래 그 수학적 연산자를 통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다만 여기서 세상에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글씨,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만 확인할 수는 없겠죠. 이게 사람의 그 형태로 좀 저같이 글씨 못 쓰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삐져나올 수 있고 음성은 노이즈가 낄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서포트 벡터 머신 리귤레이션 기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는 비선형의 학습 데이터들을 커넬 함수 등의 사상 함수를 이용해서 비선형의 금산치를 페널티 상수로 제외를 해버리고 최적의 분리면을 찾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게 조금 전에 같이 말과 사자와 이렇게 명확히 분리되기만 돼 있으면 또 괜찮긴 한데, 이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 한 마리가 그 말 군집에 갔다고 그래서 이게 선이 바뀌어 버리면 좀 곤란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패턴이 바뀌어 버릴 수 있잖아요. 특정한 하나의 요소들은 페널티 상수로 제외할 수 있는 구속 조건을 가지는 최적화 문제에서 그 페널티 상수를 제거할 수 있는 라그랑지 순수를 사용해서 주변 요소를 제한 커넬 펑션, 가우시안 펑션의 핵심 축만 이어지는 커넬 펑션을 적용하는 이런 기술입니다. 다음 장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 벡터 머신에서 골든 섹션 서치, 리얼 코디드 제네릭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도 앞서서 말씀드린 서포트 벡터 머신은 주변의 노이즈와 분리하고 커널 펑션을 찾아서 정확한 음성 인식을 하고 이걸 테스트로 변환해 준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음성은 아시다시피 실제로 시계열로 나타납니다. 동시에 그림과 같이 한꺼번에 나타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러한 음성과 주변의 노이즈가 합성이 되면 음성과 노이즈를 정확하게 분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적 분리면을 찾는 서포트 벡터 머신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얼굴을 인식하는 과 주변의 그 배경과 얼굴 이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내는 거, 그리고 주변에 주변에 많은 자연 식물이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형태를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데 주변에 음성이 그 말 속에는 음성도 있지만 주변에 다른 잡음도 있을 거고, 이거를 정확하게 음성과 잡음을 분리해 내는데 이런 그 머신이 활용됩니다. 좀 더 실제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한 부분 중에 그 GSS RCGA라는 걸로 최적 분리면을 찾고 최적의 포인트를 찾아서 수요 예측을 한 사례를, 또 이제 에너지든 주식이든 앞에 미래 기온이든 예측을 할 때 최적의
옵티넘 포인트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골든 서칭 섹션 서칭 메소드하고 리얼 코디드 제네릭 알고리즘을 같이 섞어서 만든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뭐 다 잘 아시겠지만 등고선이잖아요. 맨 그 중앙에 있는 게 가장 높은 선일 거고 나머지는 이제 낮은 거지만 옆에 있는 산들은 좀 낮은 산, 로컬 미니멈이 되겠죠. 예를 들어 장군이 나를 따르라 저 산을 점령하라 그래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조그만 산에 다가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 산 최고 높은 저 봉우리를 점령하라 라고 했을 때 군인들이 만약 이 산 곳곳에 퍼져 있을 때 저 가장 높은 산을 점검하라 그러면 사람은 찾아갈 수 있겠죠. 별을 부여와. 근데 컴퓨터한테 그거를 또 노부사한테 그걸 시킨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높은 위치를 어떻게 찾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그 찾는 방법을 이 제안한 그 서칭 메소드 그 소프트 벡터 머신을 이용해서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랗게 반짝이는 이 하나를 임의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하나로는 자기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를 이전 세대 베스트 인디비듀얼이란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에 최고 인자가 있다고 치면 그 엄마가 되는 그 배우자 벡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배우자 벡터가 있으면 배우자 벡터의 특징 벡터, 피더 벡터, 뭐 키가 크고 뭐 달리기를 잘하고 이런 특징 벡터만 포방을 해서 이 특징 벡터를 그 현 세대의 베스트 인디비듀얼에다가 매칭을 시켜서 크로스오버를 시키면 이 새로운 위치로 전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크로스오버를 시키면.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단위가 전이를 일으키는 어떤 모티베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크로스오버를 시키는데 유전학적으로 볼 때 유전 알고리즘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유전학으로 볼 때 21번이나 23번의 이상의 변이를 유전적으로 합성을 일으키면 더 이상의 진화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왕족이나 근친 결혼을 많이 하는 분들이 그 자손들의 문제가 있는 이유가 그런 유형이기도 한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알고리즘 측면에서도 크로스오버를 한 내용을 일단 뮤테이션을 시킵니다. 이동을 시키든지 변이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서 바로 현 세대의 베스트 인디비듀얼을 찾기 위한 골든 섹션 서칭 메소드를 반영하게 됩니다.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GSS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그림과 같이 최고 낮은 지점이 어딜까요? 사람의 눈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지만 컴퓨터는 그걸 인식을 못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찾을 때 최고 낮은 점, 거꾸로 하면 최고 높은 점도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각각을 위치를 그 골든 섹션 그러니까 70% 올라갔다 70% 찾아다 보면 결국은 옵티멈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알고리즘을 실제 여기다가 GSS RCG에다 반영을 한다면 이렇게 라인선상에서 최고로 높은 지점 글로벌 옵티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찾아낸 지점이 바로 현 세대의 가장 높은 지점인 베스트 인디비듀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인자가 하나의 최적점을 찾았다면 나머지 인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세대로 1차적으로 찾았지만 글로벌 옵티멈을 아직 찾지 못한 부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존재부분을 세컨드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로 넘긴다면 한 번 더 정교화 작업을 통해서 글로벌 옵티멈 최적점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률을 높일 수 있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수학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저도 코딩이나 파이썬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데요. 잘 모르고요, 실제로도. 이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요즘에는 AI에다 넣으면 코딩을 자동적으로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4개월, 5개월 고생을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멜랩을 이용해서 했지만, 이런 것들이 수학적으로 창의적인 내용을 발휘를 한다면 얼마든지 요즘에는 그것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떤 최적점이나 이런 걸 찾아내고 값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럼 앞서서 말씀을 드린 서포트 벡터 머신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최적의 면, 최적의 그 글씨, 얼굴 형태, 그 라인을 찾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찾아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알아보고 하나에 고정된 거는 상관이 없지만, 앞서서 설명한 게 이제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라고 해서 인간의 두뇌, 즉 이게 AI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이미 53년 전에 뉴럴 네트워크, 인간의 두뇌인 뉴럴의 구조와 시놉시스의 구조를 포방해서 뉴럴 네트워크라는 알고리즘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동안 계속 그걸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의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의 싱귤러리티가 도달한 게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고요. 그래서 이전에 ANN에서 한 단계 발전하는 DNN, 그러니까 딥러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바둑에서 이긴 그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제가 생각해도 딥러닝 단계였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정도 사실 이세돌 구단이 이긴다는 거는, 이세돌 구단은 그 신의 영역입니다. 거의 그거를 이기는 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영역인데, 그걸 이겼다는 건 대단하신 일이고요. 최근에 개발된 이 라지 랭귀지 모델 기반으로 한다면 실제로 사실상 그 서칭이 불가능합니다. 이기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ANN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ANN이 두 개의 시놉시스가 두 개의 연산층으로 들어가면, 이 시놉시스의 히든 레이어라고 표현되는 은익층이 있는데, 두 번 이상 가면 이게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물이 나왔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DNN으로 발전한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비교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패턴을 다 만들어줘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인풋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원이나 개발자가 자동차가 있으면 바퀴가 4개고요. 운전대가 있고요. 무슨 유리창이 있고요. 범퍼가 있고요. 이걸 다 설명을 하면 이게 자동차다라고 인식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마치 바둑판에 이긴 사례를 다 보여줬듯이 자동차의 사진을 전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동차야. 그래 놓으면 자동차가 뒤집어졌든, 자동차 문짝이 하나 떨어졌든, 사고가 나서 찌그러졌든 자동차를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DNN으로 발전한 거죠. 다음에 CNN, RNN, LSTM, GRU 등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할 건데, 세부 내용은 다음 장부터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부분은 STT에 사용하는 머신 중에 CNN이라고 표현하는 Convolution Learning Neural Network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AI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이게 어느 특정한 엔진이 특정한 용도로 사용됐고 발전되면서 폐기된 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NN보다 학습 시간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개발됐고, 이미지 분석, 생성, 얼굴 인식, 음성 인식 등에도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과 같이 고양이를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고양이에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어떤 패턴이나 관련 기능을 추출해내는 이런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고양이를 찾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고양이라는
어떤 객체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고양이가 갖고 있는 행동 패턴이나 뭐 그 어떤 디자인이 다른 거라든지 어떤 특징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분석해내고 어떤 특정 분야를 분석함으로써 기본적으로 특징 벡터를 찾아내서 DNA 학습같이 지속적으로 학습시키면 정확하게 고양이가 어떤 형태로 자세를 갖고 있건 위치하고 있든 간에 명확하게 고양이를 인식해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 복잡한 그 컨볼루션에 대한 그런 그 그림을 찾는데도 활용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와 같이 앞서서 봤던 이 음성 패턴입니다. 음성 패턴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특징적인 단어를 얘기를 하면 그 특징 단어가 갖고 있는 음성의 패턴이 있거든요. 그런 패턴을도 이러한 그 CNN을 통해서 그 패턴을 검출해내고 이를 통해서 인식시키는 이러한 훈련도 이 CNN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언어 부분에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언어도 패턴이 있지만 언어는 문제는 시계열입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내용, 즉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머신러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뉴런은 단기 기억 장치인 해마가 이전 내용을 본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상기시켜서 연관해서 다음 버전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축구 경기에 이 데이터를 갖다 주면 갑자기 이게 뭐야? 당황을 하겠죠. 그렇듯이 뭔가 연관돼서 다음에 나온 거를 우리 인간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문장 단위나 대화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전의 정보를 가지고 이후의 정보로 이관시켜주고 또는 다음 정보를 이전 정보에 회귀해서 인지를 하는 이런 과정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본다면 그는 배가 고픈지 주변을 돌려보았다. 이렇게 되는 거를 영어로 번역한다 생각해 보시죠. 그는 배가 고픈지, 배를, 뭘로 할까요? stomach, beer, ship. 뭐가 될까요? 그런데 고픈지라는 단어가 있으면 앞선 그 단어를 뭘로 선택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먹는다라고 선택하거나 탄다라고 하면 다르듯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번역에 대해서. 그래서 앞선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뒤에 나오는지 무엇인지 recurrented를 해야 이게 define 되는 겁니다. 근데 단지 번역에서 라지 랭귀지 모델의 영역을 볼 때는 우리가 he is 또는 his stomach is hungry 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의 위가 뭐 고프다 이렇게 he is hungry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거는 많은 랭귀지, 언어, 학습, 데이터, 소설 이런 문장 등을 많이 학습으로 함으로써 이게 좀 더 바람직해 라고 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 영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좀 더 긴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는데 책 맨 앞에 내용이 뭔지 사람들은 책을 읽으면 이제 앞에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뒤에 내용이 스토리텔링이 되겠죠. 저는 가끔 까먹기도 하지만 RNL보다 좀 더 먼 영역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 내용을 학습을 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때 뭐 했는지 고등학교 때 뭐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여기다 활용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long short term memory라고 해서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 인간의 해마 기억에 들어가는 영역과 인간의 전두엽에 들어가는 영역까지도 다 구분해서 메모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RNN보다 좀 더 먼 위치의 정보도 중요성에 따라서 장기 기억으로 집어넣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이는 인형을 들고 방에 들어갔다. 이거보다 더 이제 먼 기억이긴 하지만요.
그녀는 그거를 들고 밖에 나왔다 그러면 죄인이 그녀인지 그들인지 그것들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인형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게 대신지 이신지 뭐 어떤 그 사물인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소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본다면 지금 앞서서 깜빡이고 나왔는데 분홍색 X가 있을 겁니다. 이 벡터 합이라는 표현인데 현재 셀 스테이트에서 뭔가를 더하거나 없애려면 제로 또는 1로 값을 선택하고 제로 벡터는 다 삭제해버려. 너 별로 중요한 데이터가 아니야. 또 일을 한다면 이건 중요 데이터일 수 있어. 그리고 일단 더하죠. 그래서 노란 박스는 이 학습된 지식층에 대해서 필요한 지식을 저장해 놓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다음에는 성별이나 예를 들어서 동사, 뭐 들어갔어, 뭐 이렇게 동사나 이런 경우 있을 때 또는 단수인지 복수인지 두 명인지 그들인지 그인지 따라서 그거를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기억하도록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기억이 결정된 정보는 표현하고 다음 세대의 새로운 세대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중요하네. 그래서 좀 더 긴 문장의 번역을 위해서 어텐션 모델 등 같은 이런 롱숏 텀 메모리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1교시를 마치고 잠시 후 2교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